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곳에서도 사실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중계 영상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과학적으로나 또는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또는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것도 지금 고려하고 긍정적으로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서울 지역의 우리 집회 장소의 원 집회 장소의 부근을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더 큰 혼란과 안전의 위험성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경찰들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모든 우리 참가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하차해야 될 하차 지점을 저희가 안내를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하차 지점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회 장소를 분명히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3의 장소까지도 우리가 예정을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께서 좀 기사에 넣어주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전국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께서는 많은 분들,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인파가 한 곳에 모이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두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문자를 통해서든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부터 광안부터 서울역까지 어느 정도 인원이 다 차면은 저희가 여의도로 안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좀 늦게 오시는 분이나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됐다고 하는 느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메인 무대와 멀리 떨어져 따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은 악법을 막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새벽부터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장소도 잘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저희가 집회 장소에 대한 부분들, 또 추가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라고 하실 수 있죠?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빨리 나와요. 네, 우리 기획운영위원장이신 주현종 목사님, 사무총장이신 홍호수 목사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기회를 드리면요, 어느 신문 누구 기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실 분. 네, 저기 뒤에. 수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입니다. 용인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을 목표로 연합예배를 개최하시는데요. 그분의 홍보수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위험하다라고 말하셨고, 목사님께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저희가 연합예배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궁금하지만 불상사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일 테니까 집회 신고한거를 열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불상사의 책임을 맡거든요. 검찰에 좀 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준비한 전례구함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시에 100만 명이 소위 큰 도시긴 하지만 100만 명이 동일 시간에 집중경담 한다면 버스도 2,000여 대가 이제 모인다고 하는데 도시 기준이 좀 과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사실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인데 이에 대한 조금 더 좀 분명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한 가지가 아마 다들 궁금해하는데요.
그 12.7 집회에 정광훈 목사님 자꾸 거론이 돼요. 그래서 SNS에서도 뭐 손흥민 목사님이랑 길을 했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들고 했는데 주현정 목사님께서는 순수 집회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전광훈 목사와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현정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와 집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 홍우수 사무총장님께서 차분하게 좀 더 길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먼저 하고 주 목사님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저희가 100만 집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호소를 우리 손현무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 집회는 강제 집회가 아니고 자발적인 집회고 한국교회의 위기와 다음 세대의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참여하는 집회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전 차선을 저희가 확보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원 통계를 내보니까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참여했을 때 전 차선을 쓰고 인도를 현재 보행 통로로 지금 되어 있는 곳만 확보를 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정말 많이 들어가야 12에서 15만 정도 이 정도의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추산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뭐 플러스를 뺀다고 하면은 정말 많이 넣어야 20만 이런 정도고 근데 이 정도의 인원이 차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의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역부터 삼각지까지 연장 신청을 또 한 겁니다. 연장 신청을 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집회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장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가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 그리고 처음에 집회 신고할 때에 처음부터 경찰들이 광화문에서 예를 들어서 용산까지 뭐 이렇게 집회 신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도 모르고 또 오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큼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경찰들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울역까지 집회 신고를 받아준 것도 처음입니다. 서울역까지 받아준 예가 없습니다. 그 예를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서울역까지 전차선에 대한 집회 신고를 받아준 것도 없었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200만이 서울역까지 2개 차로를 제외한 집회 신고를 처음으로 해준 겁니다. 그만큼 인원이 많다는 얘기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집회 연장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허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집회 장소를 더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적당히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면 어떠냐 이런 식의 반응도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왜 모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 모임, 이 예배는 자발적인 예배고 그분들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강제적으로 오라 오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니까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에 대한 추가로 제가 여의도 말씀을 또 드렸던 것도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제3의 장소까지 집회 신고를 낸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도 추가로 신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용산까지 집회 신고를 제가 또 오늘 해서 연장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직위원회의 노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또 집회신고를 우리가 처음부터 이 모든 구간을 한꺼번에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조직위원회는 성도님들이 참가 신청하는 그 숫자에 맞춰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집회 장소에 대한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이 문제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집회 장소에 대한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공권력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집회 장소에 대한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허가권이 있다면 저희가 다 쓰죠. 100만 명이 모일 장소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기사를 쓰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 집회는 정말 자발적으로 모이는 집회고요. 또 집회에 참석하는 구성원이 같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집회보다 안정되고 또 질서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표현은 위험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쓴 표현이지 실제로 위험도가 다른 어떤 집회보다 낮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희는 이동이 없습니다. 행진도 하지 않고요. 또 집회 공간에 이 다 평면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공간도 없고요. 구성원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표현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저는 위험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험을 너무 강조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 집회와의 그 연관성 문제인데 저희는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악법 저지, 차별금지법이나 대법원의 7월 18일 판결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난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기독교를 탈레반으로 규정한 우리 사회에 정말 좀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자의 표현의 자유를 한쪽으로만 허용하려고 하는 일단 이런 흐름에 대한 분노와 공감을 가진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집회이기 때문에 이 집회를 구성하는 그 흐름과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모였던 다른 집회와 저희가 연관돼 있거나 또는 배척하거나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니고요. 누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집회의 자유가 있고 또 법과 규정과 시의 조례, 제도가 허용하는 한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타 집회와 저희가 시간상 겹치지 않는 시간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현장에서 그렇게 저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 우리가 상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이게 된 이유는 바로 7월 18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해주는, 즉 결혼과 가정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가사회보장 제도로 동성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실제적인 정책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적 입법이라고 부르는 사법 적극주의의 일환인데요.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헌적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권 분립을 위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개개인들,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한테 오지 말라라고 막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한 분들, 그리고 교회 단위로 신청한 분들이 허수를 제거하고 우리도 정확한 집계를 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홈페이지 유입수를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요. 작게는 2만 명, 그리고 어제도 막 5만 명, 매일 5만 명 단위로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기위원회가 최대한 안전한 집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기사를 쓰실 때 위험하다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하신 분이 있으셔서요. 세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주최 측이 준비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고심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잘 준비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집회에 대해서 우려하는 주최 측에서도 하셨고
또 주현정 목사가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과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영구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를 느슨하게 찾아가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은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끼어들면은 분명히 정치화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은 경찰은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또 자유롭게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경찰이 존재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12.7 집회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럼 경찰은 그것을 대비해서 주최 측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해야 되는데 왜 주최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네, 후자 먼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관들의 어려움도 사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공간이 있고, 근데 거기 참가하는 사람은 이미 제한된 숫자보다 넘어섰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이제 추가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경찰들 입장은 이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 우려가 되니까 그런 집회 조직위원회 요구를 한 거고, 그분들은 그래서 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이 제한된 사람들 정도만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거고, 그 이상의 사람이 오지 않도록 조직위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요구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강제적으로 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수용 불가라고 한 이야기는 제한된 공간에서 여기 있는 것만 조직위원들이 그걸 예상하고 이 정도 사람만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의 이 목적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발언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집회 장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아까 지금 마지막 나눠드린 것도 우리가 이 정도도 또 확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또 최소한의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경찰과 조직위원회가 좀 협력하자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여의도 아까 말씀드린 거 여의대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차선을 주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그쪽은 전차선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참여하게 해서, 또 여의도가 또 입법기관인 국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상징과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회의사당로나 여의대로 쪽에 최소한 저희가 지금 광화문에서 모이는 그 정도의 인원을 둘로 분산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큰 혼잡은 피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당연히 마땅이라고 할 표현은 그렇지만 교통 혼잡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의 2,000대 가까운 버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버스만 오지 않잖아요. 교는 봉고차 타고도 올라오고, 봉고는 계산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버스만 2,000대인데 2,000대의 버스가 서울에 사실 한꺼번에 들어오면 거의 다 막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참가하는 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 수고와 고생의 노력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나 질서가 중요한데 그것이 경찰력의 문제인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찰이 부족해서 안전 거리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대규모 집회를 이제 경찰들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집회 구간에 펜스를 칠 펜스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경찰들의 펜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서울청이나 남대문 경찰서나 이런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펜스를 다 쳐도 우리 구간을 버스 차선과 우리 집회 구간 인도를 이렇게 구분짓는 펜스도 사실 부족할 정도로
거리가 그만큼 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들께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돕고 계시고 또 종로경찰서나 남대문경찰서 또 서울경찰청도 협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공간 확보 때문에 교통에 큰 장애가 있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경찰들의 입장이고 우리는 집회자 참가한 사람들의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안전하게 집회를 하려면 공간을 더 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지금 현재 충돌이 되는 상황이지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뭐 적대시하고 이런 관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예, 이런 집회가 정말 은혜롭고 또 목적에 맞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시 당국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높은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성숙한 신앙이 삶으로 표현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신 말씀 제 당부의 말씀으로 듣고 아까 답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순서대로 이쪽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문을 30초 이내로 짧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생각 못한데요. 이 집회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하고 그 향후에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회의 목적은 다 아시잖아요. 신문 광고에도 나왔고 취지문에 나와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7월 18일 대법 판결의 그 위헌성과 위험성 그리고 반인륜적이고 가정을 결국 해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한 진입을 막지 않으면은 결국 이것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게 되면은 망가진 서구 유럽처럼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오염된 물결이 덮을 것이다. 그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문제 너무 등한히 했구나. 그리고 교회만 안전하면 돼. 사회 이런 정치권의 흐름하고 이 집회하고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뭐 계량화해서 나온 것이 몇 번 있죠. 예컨대 북한 지원에 관한 게 오래전에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다른 어떤 단체가 하는 걸 다 모아도 한국 교회가 하는 것만큼 안 됐습니다.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존의 한국 교회가 지금도 뭐 액수로 따진다면 수천억의 사회적 기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거 우리가 핸들링하지 말고 신뢰받을 만한 그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같은 그런데 던짐으로써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들이 정한 방식대로 사회 얻은 부분을 돕도록 하자 이런 의미이지 앞으로 저희가 뭐 계속 이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걸 계속 잘 하시도록 돕고 동참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12.7 이후에는 이런 악법들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조직이나 또는 구체적인 계획 또 구체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정립되어 가지고 아마 새롭게 활동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먼저 질문 제가 기회를 드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하셔도. 그런 정당한 문제 제기를 언론인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 혐오주의자고 낙인시키고 직장 잃고 아무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정말로 큰 현실이었어요. 벌써 문화, 출판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네오마키즘 기반으로 한 분들이 다 장악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만 명을 모은들 한들 일회성으로 지나가면 아무런 힘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추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이번에 광고도 나왔습니다만 120여 개의 시민단체가 다 하나로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10여 개의 교단이 동참하게 되어 한교총, 한교연, 한장총이 함께하고 그래서 이 흐름은 여기 중단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연구재단이나 이런 걸 저희는 아주 크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후보 연구소나 브루클린 연구소나 이런 거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성경적 숙고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사회랑 대화하는 데 조금도 문제가 없는 그런 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 흐름 만드는 일에 결국 이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벽을 치고 보기보다는 참 좋은 대안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단체들은 지금 저희가 아까 120개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들도 지금까지 활동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 시민단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 이제 기독교 시민단체를 나름대로 법인화 또는 기독교 시민단체를 좀 격상하는 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분명히 강조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인 이런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와 함께 발 맞춰서 가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대회를 뭐 저희 일부가 눈에 보이는 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기독 언론인회, 복음 언론인회 그리고 복음 법률가회 수백 명이 거기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아우러 가지고 또 여러 시민 단체들 다 아우러서 정말 더 강력한 방파제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언론들께서도 한국교회 자꾸 이 단절되고 분열된 모습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연합된 모습, 하나된 모습을 참 부각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대회가 끝나게 되면 후속 조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신앙을 근데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교회가 꼭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대형 교회라서 명성교회하고 세대교회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듭니다. 왜 참석을 안 하는 건지 그리고 공부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지난주에 확인한 거는 명성교회는 주보에 광고를 내서 많이 참여하라고 하신 말씀을 뭐 제가 일부러 찾지는 않았고 누가 이렇게 확인해서 들었고요. 세대교회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의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지금 손 드신 두 분까지, 네, 이 세 분까지만 하고, 네,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임 자체가 정치적이 아니라고 모임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날 동시에 윤석열 특히 국민대회가 방황을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또 일장이 성적이 수식이 나와서 막 하나님 분명히 정치 기사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아까 제가 초반 우리 송주열 기자님 질문에 답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회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내고 물건 사는 것도 다 정치인들이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의 집회가 아니라는 뜻에서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그 세대인교회 말씀하셨잖아요. 세대인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속한 교회이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고 교단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 예하 교회들에게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는 어떠한 정치 구도도 순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호 제창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인도 사실은 참석하고 싶다고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치인 어느 누구도 무대에 세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계 행사에서 연례적으로 하던 총회장님 축사, 인사말, 환영사 이런 거 전부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말 사법적 입법을 통해서 입법권까지 침해하고 삼권 분립이 무너질 정도로 동성원이 실제로 합법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이미 들어갔다라고 보는 엄청난 위기감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100만 명 모이자라고 말했을 때는 소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위기감을 한국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느끼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홈페이지에 매일 5만 명 접속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허수를 제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참석자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회 장소를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요. 처음에 저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실제로 100만 명이 모이겠구나. 큰일 났다. 지금 경찰 추선으로는 저희가 허락받은 구역에 저희가 모이려고 하는 인원들이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접수한 인원도 다 못 들어가는데 당일날 더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접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타 집회와 저희를 연결하는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는 분명한 답을 다 드렸고요. 충분히 객관적인 기사를 여기 계신 훌륭한 기자님들께서 잘 써주실 거로 기대합니다. 네. 네. 여 앞에 분부터. 네, 앞에. 네. 저 저희- 앞에 있는 분부터 먼저 받고. 네네. 먼저 네. 이렇게 본 예배가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각 사부 조직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본 예배를 통해서 서포트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이제 예배 시간이 본 예배가 3시였는데 지금 보니까 식사 행사까지 1시간으로 당겨졌어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는 한 번도 3시라고 공지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이 앞에 계신 분이 이제 표현을 잠깐 아마 실수하신 것 같고 공지된 문서에 나와 있는 건 처음부터 2시로 공지가 됐고요. 1시 반부터 찬양을 통해서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앞에 하신 질문은 제가 잠깐 놓쳤는데 하부 조직. 네. 그동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계기는 이렇게 하부 조직에서 네네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인 거를 좀 기자들이 알려. 네네.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매일 하는 에스더기도 운동이 있고요. 청년 130명 정도가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하부 조직이라는 표현은 저는 여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우리 반개 조직이죠. 같이 협력했던 거룩한 방파제와 같은 기존에 모여있던 그룹들이 다 워킹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 개의 교단 총회 또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것이 물 흐르듯이 같이 어느 한 사람이 모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또 우리 사무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현재 이번 행사는 뭐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뭐 연합단체, 교단, 시민단체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이런 행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각자 다 협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사실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협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고 싶은데도 그분들이 또 그걸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뭐 한국교회적 입장에서는 연합단체나 교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력해서 가는 부분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래도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기도 운동을 열심히 좀 하고 있지 않냐. 특히 우리 대회장님, 공동대회장이신 오정희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금식까지 하시면서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매일 철야, 매일 기도를 지금 40일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행사를 위해서, 이게 일반적인 행사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한 자발적인 행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동참하고 있고, 이 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도 아닌 조직, 안 될 것 같은 조직,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은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특별히 우리 손현보 목사님 헌신하시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워주셨고, 그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분의 눈물의 호소가 한국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기자님들 질문하신 중에서 궁금하시고 더 직설적인 대답을 원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주현정 목사님 답변하신 것이 가장 현명한 답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룩한 방파제가 10년 동안 광화문에서 일을 했고, 질문하신 아까 기자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뭐 제가 그 활동한 부분들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인지 못하고 그렇게 대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 행사 안전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들께서 집회 장소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7 연합예배는 100만 명 이상 성도들이 진짜로 모인다면 한국 복음주의 역사에서 세 번째로 큰 대부흥 집회가 될 것입니다. 광화문에서는 공식적으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고요. 1973년 빌리그레암 여의도 광장 집회 때 110만 명의 참석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복음주의 집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12.7 연합예배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부흥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법원 판결 등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윤리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원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사진 촬영을 하고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주차는요, 주차하실 때 그 슬립, 쪽지 받으셨죠? 거기다 기자회견이라고 써서 제출하시면 주차비를 저희 본부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안내 드립니다. 명인설렁탕 광장시장점, 명인설렁탕 광장시장점, 종로가 8번 출구 방향입니다. 많이 멀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설렁탕과 육회 비빔밥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가실 때 명함을 꼭 주고 가시면요, 저희가 만든 많은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당일 27일에 프레스 부스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프레스 부스의 인원 파악과 여러 가지 음료와 다과도 준비할 건데요. 그런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 취재를 오실 분들이 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제가 공동 대변인으로서 지금 기자님들 전화를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필요하시면 명함 제가 입구에 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복음 언론에 김인영 장로님 등등 복음 언론인의 여러분 기자님들 원래 소통되시죠? 여러 가지 통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집계해서 편안하게 취재하실 수 있도록 행사 당일에 프레스 부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내 드리고요. 이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태프들은 좀 사진 촬영하실 수 있도록 이 테이블 치워주시고요. 기자님들이 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 마지막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되신 분들,
예, 우리 12.7 조직위원회에 속하신 분들, 우리 손여보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같이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기자님들이 오늘 기자회견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가실 때 명함을 꼭 주시면 오늘 저희가 마련한 4가지 우리 기자님들께 드리려고 저희 보도자료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평소에 접하시기 어려운 그런 최신 데이터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그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2.7 보도 자료를 통한 기사뿐만 아니라 12.7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에이즈나 동성애나 또 마약 중독 요즘 심각하잖아요. 청소년 청년 마약 중독의 문제들이 에이즈 발병과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중요한 기사들 꼭 취재 부탁드리고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현정 목사님. 네, 보건 언론인의 장로님들도 나와주시고요. 지금 조직위원회에 속하신 분들 전부 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조직위원회에 속하신 분들 전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사진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로 한번 해보시죠. 12.7입니다. 하나로. 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사무국이나 대변인이 저에게 전화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